전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함부르크, 두 팀 순위에서 큰 차이가 없고 승률을 따졌을 때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3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거의 매경기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강한 전진 압박으로 함부르크의 수비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홈에서는 더 성적이 좋기 때문에 많은 골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률에서는 아직 차이가 없긴 해도 함부르크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할 정도로 기복이 심각하고 실점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 경기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비 라인을 내려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역습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시도를 하겠지만,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는 실점률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함부르크의 공격 전력으로는 쉽게 득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프라이부르크의 승리 쪽으로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브레멘 대 호펜하임. 브레멘은 최근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무승부와 패배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의 승리 쪽으로 무난한 픽을 선택해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브레멘이 최근 승리가 없긴 해도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 강팀들을 상대로도 홈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 좋은 수비 집중력을 보이면서 무실점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호펜하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호펜하임도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브레멘이 홈에서 뒷문을 단단히 잠그고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골을 노린다면 호펜하임도 실점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다만 브레멘의 지난 3경기에서 득점을 좀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공에 시달린다고 좀 보여질 수 있고, 두 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고 실점할 가능성을 좀 줄이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우니온 베를린이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하긴 하지만 슈팅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전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이 상당히 질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거의 매경기 카드를 수집을 하면서 거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퇴장 변수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츠는 이번 시즌 이름값을 전혀 해내지 못하면서 현재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점률이 크게 높진 않은데 득점력에서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골을 넣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주도권은 우니온 베를린이 가지고 갈 것이고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마인츠의 골문을 노릴 것입니다. 마인츠가 준수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난 5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우니온 베를린에게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상성에서도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마인츠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꼴찌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하기 위한 발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우니온 베를린이 지난 4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의 빠른 역습 카운터는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마인츠가 승점 3점을 챙기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홈팀 우니온 베를린의 패배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쌍파울리 대 라이프치히. 쌍파울리는 최근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딱히 홈 2점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그 16위에 처지면서 하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이고 역습 기회를 살리려고 하겠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라이프치히가 순위로 보나 경기력으로 보나 우위에 있고 전력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현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홈팀의 패배가 당연한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쌍파울리가 지난 2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지만 무실점 경기를 치르면서 수비를 견고하게 하고 있고 최근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큰 실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홈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원정팀 라이프치히도 지난 두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세 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가져갈 수 없겠습니다. 또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2승 1무 2패를 챙기면서 팽팽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원정팀 라이프치히의 승리는 챙기되 무승부 이변까지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AS 로마 대 사스올로. 로마는 최근 승패 패턴을 보이면서 퐁당퐁당 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치르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또 홈에서는 경기력이 더 안정적인 로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로마의 홈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전력으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도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상성 우위도 점하기 때문에 딱히 흠잡을 건 없어 보입니다. 사솔로는 핵심 공격수인 베라르디 선수가 아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변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수비를 낮춰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거의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면서 뒷문이 쉽게 뚫리는 사스올로이기 때문에 로마의 압박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뭔가 딱히 하나라도 더 앞서는 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퇴장 변수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홈팀 로마의 승리를 유력하게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홈팀 AS 로마의 승리 84%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두 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전력상 레버쿠젠이 우위에 있고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에 지난 5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레버쿠젠이 3승 2무를 가져갈 만큼 상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지금 65%까지 몰리고 있긴 한데 저는 이변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지난 4경기에서 11골 퍼부으면서 득점력이 좀 확실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점률이 낮지 않은 레버쿠젠의 수비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어 보입니다. 또 원정에서는 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는 팀이고 딱히 원정 기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득점력 면에서는 레버쿠젠을 압도하는 슈투트가르트이기 때문에 홈팀 승리로 지금 65% 이상 몰리는 거는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레버쿠젠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중원을 장악하겠지만 슈투트가르트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좀 시도를 하면서 레버쿠젠의 기복 있는 수비를 충분히 벗겨낼 수 있어 보이고 빠른 공수 전환과 측면 공격으로 지속해서 흔들 수 있을 만한 공격 전력을 갖춘 슈투트가르트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조금은 집중해 준다면 충분히 이변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글라트바흐 대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두 팀의 경기입니다. 홈 2점을 가져가는 글라트바흐는 홈에서 꽤나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긴 했었지만 직전 3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했고 그 연패한 3경기에서 무려 8골을 실점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는 몇 골이나 실점할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단 승점 2점 차이를 보이면서 딱히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없겠고 단순하게 최근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고 물론 원정력의 기복은 심각하긴 하지만 최근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글라트바흐가 분위기는 더 좋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번 경기 치고받는 난타전도 예상되긴 하는데 의외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할 것 같고 지난 5번의 맞대결 결과를 봤을 때도 아우크스부르크가 3승을 챙기면서 상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글라트바흐의 패배 이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엘라스 대 라치오. 엘라스가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주도권은 라치오가 쥐고 경기를 흔들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라치오가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라치오의 승리 쪽으로 지금 64% 이상 투표율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라치오가 수비의 안정감을 가지고 적은 실점률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연속된 실점으로 수비가 무너지는 느낌을 보이고 있고 원체 득점력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엘라스를 상대로 압도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물론 엘라스가 경기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전하기도 했고 아탈란타까지 좀 3대1로 잡아내면서 번뜩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아마 라치오가 무딘 창을 계속 휘두르면서 수비를 좀 또 단단히 하긴 하겠지만 최근 보여주는 수비 불안이라면 득점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엘라스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엘라스의 홈 12.3% 투표율을 믿어보면서 홈팀의 승리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인테르 대 나폴리. 리그 상위권에 있는 강팀들의 맞대결입니다. 인테르가 홈 2점을 가져가고 근소하게나마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르의 승리로 50% 이상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번의 맞대결 결과를 봤을 때 3번의 무승부를 가져간 상황이라 무승부 이변을 좀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터밀란이 주도권을 쥘 경기 같지만 최근 나폴리가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찾았고 매경기 2골 이상씩 득점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인테르가 우위를 점할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 지표를 봤을 때도 경기력은 나폴리가 더 좋아 보이고 물론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긴 했었지만 인테르만 만나면 득점을 기록하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맥토미니가 조율하고 있는 3선이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3백을 기준으로 질 높은 측면 공격을 시도하는 나폴리인데 인테르의 3백보다는 오히려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호일룬 선수의 득점력도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데브라이너 선수의 공백은 아쉽긴 하지만 최근 보여주는 흐름에서는 딱히 그 공백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경기력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인테르의 승리는 가져가면서 나폴리의 승리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